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제자르의 2024년 11월 26일 두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거의 속보를 전해드렸죠. 비카리오 키퍼가 부상을 당해서 수술을 했는데 앞으로 3-4개월 못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정말 충격적이고 안 좋은 소식이었는데요.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영상 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구독자 10만이 정말 되고 싶은데요. 구독자 10만까지 약 7,000명이 남은 상황입니다. 지금 구독하셔서 저에게 힘을 주신다면 과거에 제가 더 대형 유튜버가 되었을 때 내가 그때 제자르 구독해줘서 제자르가 이렇게 더 컸어 라고 술안주거리를 만드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 홍보는 여기까지 하고 토트넘의 그동안 문제점은 뭐였을까요? 손흥민 선수를 잘 못쓰는 엔제 감독인 것도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엔제 감독이 자신의 전술적 철학을 고집만 하면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냥 토트넘 하면 수비라인 올리고 그냥 닭공하는 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난 시즌 말미부터 약점이 공개가 되면서 모든 팀들에게 탈탈 털렸던 토트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엔제 감독이 드디어 변화했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소식 전해드리기에 앞서서 축구 전문가가 토트넘이 어떤 선수를 잘못 영입했다라는 소식을 전했고요. 그리고 경기가 끝나면은 그 주의 라운드가 끝나면은 BBC가 2주의 팀을 선정을 하는데 토트넘 선수들이 2주의 팀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어떤 선수들이 뽑혔는지 내용도 전해드리고 엔제 감독이 드디어 변화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융통성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라는 소식까지 모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첫 번째 소식은 프리미어 리그 여러 팀에서 뛴 적이 있는 현재 ESPN의 축구 전문가 돈 허치슨이 어떤 선수를 잘못 영입했다고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그 선수는 여기 사진에도 나와 있죠. 베르너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라고 비난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는 토트넘이 여름에 이상한 영입을 했다고 비난했다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돈 허치슨은 엔제 감독의 토트넘이 지난 여름에 이적 결정을 내릴 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토트넘의 공격수는 계속 오래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베르너는 오랫동안 파이널 서드 지점에서 침착한 모습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 문제는 베르너가 토트넘에서 계속해서 실패하는 원인이 되었다. 전 라이프치히 베르너는 종종 좋은 위치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왼쪽에서 끊임없이 위협을 가하고 있다. 근데 베르너의 크로스와 마무리는 여전히 완전한 복권 상태로 남아있어서 많은 팬들을 좌절시키고 있다 하면서 베르너가 계속 복권과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계속 터져주기를, 복권에 당첨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터지지 않는다면서 복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정말 재밌는 표현 같습니다. 계속 살펴보면 오더베르와 비둘기송이 장기 부상으로 빠지면서 엔제 감독은 앞으로 몇 달 동안 가끔씩 이 독일 국가대표 베르너에게 의지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돈 허치슨은 베르너가 호전될 것이라고 확신하지 않았다. 돈 허치슨은 토트넘의 결정을 비난했다. 허치슨은 지난 시즌 후반기에 토트넘에서 부진한 성적을 거둔 베르너의 임대 기간을 이번 여름에 연장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는 엔제 감독이 전 첼시 선수에게 눈을 돌리기보다는 마이키 부어나 또 다른 젊은 선수에게 출장 시간을 주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허치슨은 ESPN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베르너의 영입은 그냥 이상한 영입입니다. 제 말은 토트넘은 여름에 베르너를 임대 영입했을 때 그들이 베르너를 영입해서 무엇을 얻을지 알고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제 말의 요점 아시겠나요? 베르너는 지난 시즌에 특별히 잘하지도 못했습니다. 베르너가 해줄 일을 마이키 부어나 또 다른 떠오르는 젊은 선수들에게 맡겼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베르너를 영입한 토트넘의 이번 표지판에 요점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르너가 플레이할 때 베르너는 심지어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베르너가 못하고 있다, 이럴 거면은 왜 베르너를 임대 영입했냐 라고 비난을 하는 돈 허치슨이었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스퍼스 웹은 코멘트를 했습니다. 베르너는 맨시티와 경기에서 의심하는 사람들을 침묵시켰다. 최소한 베르너는 맨시티와 경기에서 벤치에서 나와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베르너는 최고 속도를 보여주었을 때 카일 워커를 제껴버리면서 워커를 제물로 삼았고 시티 풀백들을 가볍게 제끼고 브레논 존슨에게 도움을 기록했다. 바라건대 베르너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줬으면 좋겠다. 토트넘은 내년 여름 베르너를 850만 파운드의 영구 영입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있는데 클럽이 그 옵션을 실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하면서 베르너는 토트넘에 못 남을 것이다 예측하기도 한 스포츠 웹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르너가 시즌이 끝날 때까지 토트넘에 남을 것은 확실해 보인다. 토트넘 전담 골드 기자에 따르면 골드 기자는 자신의 유튜버에서 토트넘이 베르너의 임대 기간을 단축하고 1월에 라이프치히로 돌려보낼 수 있는 옵션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토트넘 팬들은 앞으로 6개월 동안 베르너를 응원해줘야 된다 하면서 잘못된 영입인 건 맞지만 맨시티와 경기에서는 벤치에서 나와서 미친 활약을 보여주었고 지금 돌려보낼 수 있는 옵션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베르너를 응원해줘야 된다라고 코멘트하는 스퍼스 웹이었습니다. 정말 베르너를 보면 짠한데요. 이왕 이렇게 된 거 6개월 이제 생명 연장의 기간이 남아있거든요. 그때 정말 잘해줘서 토트넘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소식으로는 BBC가 토트넘의 선수들을 2주의 선수로 뽑았는데 관련 소식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프리미어 리그 라운드가 끝이 나게 되면 BBC는 매주 이번 주의 선수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선수가 공개가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손흥민 선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토트넘 선수들이 3명이나 포함되면서 정말 토트넘의 분위기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페드로 포로가 뽑혔고 그리고 벤 데이비스도 뽑혔습니다. 그리고 2골을 넣은 메디슨도 뽑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상이 되는 상황이었고 공격수로는 살라, 잭슨, 쿠냐가 뽑힌 상황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골이 나왔다면 아마 손흥민 선수가 들어갔을 텐데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그렇다면 왜 BBC가 이 3명의 선수를 뽑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벤 데이비스는 맨시티와 경기에서 훌륭했다. 많은 사람들이 맨시티와 경기에서 벤 데이비스가 약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엘링 홀란드가 벤 데이비스를 피해서 골을 넣을 것이라고 기대가 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벤 데이비스는 훌륭했고 엑설런트했다 하면서 여기 훌륭했다를 반복하고 있죠. 그만큼 벤 데이비스는 미친 활약을 보여주었고 그래서 뽑았다 라고 밝히는 BBC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드로 포로를 뽑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선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페드로 포로는 엄청난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수비적으로 그 경기에서 좋았고 골도 기록했습니다. 하면서 포로를 좋아하지 않는 BBC의 트로이 딘이었지만 그래도 골을 넣고 수비적으로도 훌륭했다 하면서 포로를 뽑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메디슨을 왜 뽑았는지 한번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메디슨을 공격형 미드필더로 뽑았습니다. 메디슨은 골을 몇 개 넣었고 훌륭했습니다. 메디슨은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많은 팬들이 메디슨에게서 돌아서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메디슨은 그런 상황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왜 메디슨을 높게 평가해야 되는지 이유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면서 메디슨이 주전에서 밀리면서 팬들도 메디슨 못해 라고 팬들도 비난하기 시작했는데 메디슨이 정신을 차려서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라고 그래서 뽑았다 라고 밝히는 BBC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이번 주에 매니저로 엔제 감독이 뽑혀버렸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엔제 감독을 왜 뽑았는지 이유를 살펴보면 엔제 감독에게 가해지는 모든 압박에도 불구하고 플레이 스타일을 바꾸지 않았고 토트넘이 하던 대로 했고 토트넘이 돌아왔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에게 4대 0으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라고 BBC의 트로이 디니는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잘못 얘기를 했죠. 엔제 감독은 전술적으로 융통성을 보여줬습니다. 플레이 스타일을 바꾸지 않은 게 아니라 바꾸면서 승리했는데 BBC의 트로이 디니가 왜 이렇게 좀 발언에서 실수를 했을까요? 왜냐면은 프리미어 리그 모든 경기를 봐야 됐기 때문에 토트넘에 대해서는 저만큼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토트넘에만 전문가지 다른 클럽 축구는 잘 모르거든요. 여하튼 엔제 감독이 전술적 변화를 바꾸지 않았는데 이었다라고 이상하게 평가를 한 트로이 디니였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토트넘 선수들은 벤 데이비스 그리고 포로 메디슨, 엔제 감독까지 이번 주에 팀에 뽑히면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가 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BBC에서도 엔제 감독을 뽑아버리면서 엔제 감독의 남은 시즌에 대한 활약이 기대가 되는 가운데 엔제 감독이 정말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고 자신의 전술적 고집을 버렸다는 뉘앙스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정말 대박인데요. 관련 인터뷰 바로 알아볼까요? 해당 소식은 스퍼스 웹을 통해서 전해졌고 엔제 감독은 나를 일면적으로 묘사하는 비평가들에게 반격을 가했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정말 의미심장한 제목인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엔제 감독은 적응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답하였고 토트넘이 성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자신의 믿음을 거듭 확인했다. 엔제 감독은 비평가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다. 토트넘 감독을 비판하는 비평가들은 엔제 감독이 한 가지 전술만 구사하고 각 경기의 요구에 적응하지 못한다고 종종 엔제 감독을 비난해 왔다 하면서 그동안 엔제 감독이 자신의 전술적 고집을 보이면서 한 가지 전술이죠. 일단 수비라인 올리고 공격해! 계속 공격해! 라고 하는 것이 엔제 감독의 축구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그동안 엔제 감독이 이렇게 자신의 전술적 고집을 부려왔다라고 기사는 시작이 됩니다. 계속 내용을 살펴보면 엔제 감독이 자신의 원칙을 버리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엔제 감독은 이번 시즌에 전술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영리한 전술적 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고 선수 교체가 효과적인 경우가 많았다 라면서 엔제 감독은 자신의 전술적 고집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융통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라고 여기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살펴보면 엔제 감독은 맨시티와 경기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통찰력을 보여주었는데 메디슨을 선발 11명에 놓고 셉세비를 오른쪽에 배치했는데 이 결정은 다시 한번 엔제 감독의 통찰력을 입증해 주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엔제 감독은 비평가들에게 응답했다. 엔제 감독은 이제 경기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특정 신념에 대한 그의 헌신이 그가 직면한 도전에 적응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59세의 엔제 감독은 풋볼 런던과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항상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일면적으로 묘사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을 특정한 믿음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항상 제가 적응하려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다른 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해 우리가 갇혔던 경기에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정말 고군분투했던 경기, 브라이튼과 경기에서 후반전, 팰리스와 경기, 입스위치 경기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해결책은 존재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축구 안에 존재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저에게는 성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자기 성찰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확고부동하고 절대 흔들리지 않을 정말 강력한 원칙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일을 전달하는 방식이나 일하는 방식을 적응시킬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와,
정말 대단하죠. 엔제 감독은 자신의 전술적 고집을 지키겠다. 하지만 이제부터 융통성을 보여주면서 융통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하면서 엔제 감독이 프리미어 리그에 적응하고 우승하려고 자신의 전술적 고집을 100% 부리지 않겠다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엔제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고, 토트넘의 고질적인 약점이 엔제 감독의 엔제 시스템 원툴, 이게 문제라고 할 수 있었는데 엔제 감독은 이렇게 우승을 위해서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소식에 스포츠 웹은 다음과 같이 코멘트하였습니다. 엔제 감독은 토트넘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때때로 엔제 감독이 8위를 차지한 토트넘에 부임하고 해리 케인이라는 최다 득점자를 잃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토트넘 감독으로 엔제 감독은 아마도 초기 성공의 희생자일 수 있지만 엔제 감독은 그러한 개념을 거부했다. 지난 시즌 토트넘에서 훌륭한 시작이 때때로 자신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지 묻는 질문에 엔제 감독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닙니다. 그게 다였거든요. 제가 너무 잘 시작해서 그게 맷돌이 됐어요.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안 좋게 시즌을 시작했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 모두가 토트넘이 발전했어?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열정으로 약간의 물결을 타고 있었지만 그 경기 중 많은 경기가 치열했습니다. 셰필드와 경기에서도 상당히 치열했는데 저는 그것에 휘둘리지 않았고 지금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믿음을 잃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항상 일에 대한 저의 견해인데요. 지금 당장 우리 앞에 있는 것만 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하려는 일의 전체를 볼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선수단을 굳게 믿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공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전히 거기에 있지만 당장 핀으로 고정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면서 엔제 감독은 지난 시즌 토트넘에 부임하고 해리 케인을 잃었음에도 자신의 긍정적인 현재를 바라보면서 전체를 바라보는 시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스퍼스 웹은 코멘트하면서 이번에 엔제 감독이 드디어 전술이 하나뿐인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전술적 고집만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융통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코멘트하는 스퍼스 웹이었습니다. 와, 정말 미쳤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토트넘 전담 1티어 유튜버로서 말씀드리면은 제 채널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맨시티와 카라바오컵 경기에서 엔제 감독은 자신의 전술적 고집을 버리면서 선수비 후 역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지난 시즌 맨시티와 경기한 토트넘의 통계를 살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 맨시티와 경기를 할 때 맨시티와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점유율 면에서 앞서갔던 토트넘이었습니다. 근데 엔제 감독은 카라바오컵부터 변화하기 시작했고 선수비 후 역습을 하면서 자신의 전술적 철학에 변화를 줬습니다. 그렇게 변화를 준 엔제 감독은 카라바오컵에서도 맨시티를 잡았고 어려운 맨시티 원정에서 또 선수비 후 역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맨시티까지 잡아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엔제 감독은 이제부터 자신의 전술적 고집만을 부리지 않겠다. 융통성을 부리면서 항상 나는 자기 성찰을 하고 있다. 자기 반성을 하고 있다 라면서 59세를 먹었지만 더 발전할 수 있다는 마인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 게 토트넘의 약점은 엔제 감독이었는데 엔제 감독이 이제 약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제 토트넘이 약팀만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잘 잡는다면 최소 우승컵 하나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리버풀만 무너지면 리그 우승까지 노려볼 수 있는 토트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손흥민 선수가 엔제 감독과 함께 토트넘에서 우승하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